돌아오지 않는 새들을 기다리며 이승하. 귀 기울이면 저 강 앓는 소리가 들려오네. 신음하고 있는 700리 낙동강. 내 유년의 기억 속 서거기는 갈대밭이나 가물거리는 모래톱 끝까지 맨발로 걸어가면 시야엔 출렁이는 금비늘 은비늘의 물살. 수백 수천의 새들이 나를 반겨 날고 있었네. 제가 이제 어렸었던 그 시절에는 제가 이제 고향이 김천인데 김천 시내를 이제 이렇게 그 교회에 쭉 흐르는 그 시냇물의 이름이 감천이라고 합니다. 감천냇가. 감천에 가면 정말 물장구도 치고 물고기도 잡고 그런 정말 깨끗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도시였어요. 그 시냇물이 그렇게 예뻤다고요.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그런 시내를 갖다가 애들이 물장구 치고 놀고 있는 시냇물은 별로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제가 89년인가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시한부 달라고. 근데 시가 제법 긴 시거든요. 그래서 이 시를 보내면서 과연 신문지상에 실리는 시니까 좀 짧은 걸 요구하면서 다시 전화가 올 텐데 했는데 턱 실리더라고요. 아마도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생태 환경, 뭔가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막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절이에요. 그래서 더군다나 그 얼수도 같은 데 가보면은 정말 철새 도래지로서 장관을 이루거든요. 야, 세상에 완전 하늘이 새카매질 정도로 철새들이 왔다가 다시 가는, 들었다 가는 곳인데 지금은 많이 이제 오는 새의 종류도 줄고 또 개체 수도 줄고 그게 아마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너무 개발, 건설 위주로 뭐 시골에도 웬 아파트들이 그렇게 시골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. 그리고 웬만한 경치 좋은 데는 다 뭔가 이렇게 건물들이 무슨 방갈로니 뭔가 이렇게 들어서 있고 그래서 개발과 건설만이 그 대안이 아니다. 정말 후손에 물려줄 문화유산도 있지만 국토유산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시를 구상하고 쓰게 되었죠.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뭐 물새알도 집어오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가 저건 뭘 한다 하면서 설명해주고 이런 산교육장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거 갖다가 생활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고 교과서에 나와서 배워야 된다고요. 아이들 이런 세계 모르니까. 그래서 아마 이 교과서 편집자가 왕눈 물대새와 검은 가슴 물대새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. 이게, 글쎄 요즘 애들이 비녀를 갖다가 얘기하면, 글쎄 아주 할머니가 늘상 비녀를 꽂고 있는 집의 아이는 그걸 알겠지만, 그거 용도면 이걸 알겠지만, 찬빛 같은 것의 본 적도 없고,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마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일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책에서 가르치게 된 것이 참 안타깝고 불행한 것이죠. 대체로 보면 친구들이 만나도 서로가 스마트폰을 서로가 보고 있는 얼마나 참 정말 각자가 외로워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교과서 편집자도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손잡고 강에 가가지고 그물망태기로 고기 잡는 이 광경을 이제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.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. 물론이죠. 문학이 21세기에 이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, 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, 바로 이런 지점. 우리가 그냥 문명, 집안의 가전제품, 이제는 로봇이 해주는 이런 시대가 과연 편리한 시대이지만 행복한 시대일까?
그 동네 빨래터에서 이렇게 그 빨래를 하면서 정담을 나누고 뭘 나눠 먹는 그런 시절이 오히려 행복하지 않았을까. 너무 개인화되고 가족 안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죽이고 살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과연 우리가 꿈꿔왔던 시대가 아닐 거라고요. 그래서 편리만 도모할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느긋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, 자연은 그 말 뜻이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아낄 줄 알아야 되는데 저거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한다고. 또 저기 뭘 세워야지. 그렇게 내버려 두는 그런 의식이 바로 생명을 아끼는 정신이 아닐까. 계속 쓰레기만 쌓여가면 그 쓰레기를 누가 치워요? 우리 후손이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정말 그 문학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생태 환경, 환경론자들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. 돌아오지 않는 새들을 기다리며 이승하. 귀 기울이면 저 강 앓는 소리가 들려오네. 신음하고 있는 700리 낙동강. 내 유년의 기억 속 서거기는 갈대밭이나 가물거리는 모래톱 끝까지 맨발로 걸어가면 시야엔 출렁이는 금비늘 은비늘의 물살. 수백 수천의 새들이 나를 반겨 날고 있었네. 지금은 볼 수 없는 그 많은 물대새들, 왕눈 물대새, 검은 가슴 물대새, 꼬리 물대새, 댕기 물대새, 수염 돋은 개개비란 새도 있었네. 물대새 알을 쥐고 돌아오던 어린 날의 낙동강. 내 오늘 한 마리 물고기처럼 회유해 왔네. 아무것도 없네. 그날의 기억을 소생시켜 주는 것이라고는. 나루터 사라지는 강변에는 커다란 굴뚝의 도열, 천천히 검은 연기를 토해내고 있네. 천천히. 땅이 죽으면 강도 따라 죽을 테지. 등뼈 휜 물고기의 강. 대지를 버린 내 영혼이 천천히 황폐해 가듯. 할아버지랑 그물망태기를 들고 강에 나가면 참 많은 물고기를 맛볼 수 있었네. 잉어, 누치, 가물치, 뱀장어, 미꾸라지, 수염 돋은 동작이란 놈도 가끔 보였네. 지금 그 물고기들 낙동강을 버렸다고 하네. 내가 세제를 멋모르고 쓰는 동안 거품을 물고, 내가 폐수를 슬그머니 버리는 동안 거품을 물고, 신음하는 강, 그 새 그 물고기들 다 어디론가 떠나 내 발길 바다에 잇닿는 곳까지 왔네. 낙동강구 을숙도를 보고 눈 감고 마네. 삐삐삐 삐리삐리 뽀르르 뽀르삐. 눈 감으면 바다 직박구리 우는 소리가 들려오네. 방황하는 청소년이야 지금도 많겠지만 저도 고등학교를 못 다녀가지고요. 검정고시 그냥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독학으로 이제 대입 준비 그때는 예비고사였는데 그거 뭐 몇 번이나 떨어지고 그런저런 이제 나름 방황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 이제 친구들은 열심히 영어 단어 외우고 뭐 독해하고 또 수학 공식대로 문제 풀고 했던 그 시간에 저는 쓸데없는 책들을 보면서 사춘기를 보낼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를 키운 어떤 원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방황도 필요하다. 그래서 중학교 김천 성의 중학교라고 그 학교 다녔는데 국어 선생님 권태을이라는 국어 선생님께서 제가 재능도 없는데 이제 백일장에도 이렇게 꼭 가실 때는 저를 이제 데려가 주시고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
고등학교 들어가서 딱 2달 다니고 이제 자퇴하고 방황할 시절을 보내니까 뭐 집에 뭐 부모님이건 뭐 어떤 분이건 다 걱정을 하시는데 큰일 났다. 너 학교 안 다녀서 어떻게 할 거냐. 고등학교 꼭 다녀야 되는데. 그런데 이 선생님은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. 아, 잘 됐다. 너 이제 읽고 싶은 책 시컷 읽고, 이제 정말 문학하면 되겠다고 해서 제가 용기 백배했죠. 선생님께서 이렇게 날 인정해 주시는구나. 그래, 모태학 들어가는 게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은, 그래도 그 선생님이 저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, 꺾지 않으시더라고요. 계속 열심히 하면 될 거야.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나중에 대학원도 공부하셔가지고 나중에 상주대학에서 정년퇴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뭐 스승의 날 꼭 연락드리는, 안부를 엿줍는, 그런 저를 이제 시인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런 은사님이세요. 존경에 마지 않는 선생님이 살아계셔서, 저는 제가 시집을 때마다 보내드리고, 또 선생님 기뻐하시고, 야, 이번 이 시는 선생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까, 그걸 생각하면서 시를 쓰게 되죠. 그래서 늘 어떤 제 뒤를 비춰주는 어떤 후광 같은 그런 선생님이십니다. 철부지 이제 제자가 방황할 때도 결코 실망하지 않으시고, 잘했다. 너 학교 뭐 다니면 뭐 수학 문제 좀 더 풀어서 뭐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고. 결국 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연구예요. 인간을 이해하고 뭐 아주 참 복잡 미묘한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인간을 갖다가 갈등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요. 스토리텔링을 하는. 그건 옛날에는 신화, 설화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. 지금 이 시대에는 작가가 자기 이름을 걸고 뭔가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고요.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하는 사람들은 영화 쪽으로 가겠지만 영상 미학의 원천 소스는 문학인 경우가 많습니다. 요즘은 뭐 문창과 학생들 중에도 만화 스토리텔링, 게임 스토리텔링 하겠다는 애도 있다고요. 그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이 문학적인 어떤 발상, 문학 공부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시나리오 들고 공부해서 시나리오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. 예? 김동리, 황순원을 모르고 어찌 소설을 논하겠으며, 서정주와 청로파를 모르고 어떻게 시를 쓸 수 있습니까?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나서 그 토대 위에서 또 새롭게 이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언어로 자기 상상력을 발휘해서 쓰면은 우리 문학사가 또 누군가에 의하여 새롭게 기술이 되겠죠. 그걸 갖다가 꿈꾸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. 관심의 영역이 다양해졌다고 봐져요. 예전에는 정말 뭐 시인, 소설가, 지망생들로 이제 문창 학생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뭐 시나리오를 쓰겠다, 드라마를 쓰겠다, 또 혹은 뭐 나는 직장을 구해야 되겠는데 광고 쪽, 광고 카피라이터, 또 뭐 사실은 요즘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? 편집인, 출판사 편집인, 또 좋은 잡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또 언론 쪽으로 관심 갖고 있는 또 뭐 방송 구성작가 등등 뭐 동시 쓰려고 하는 애들도 나오고요. 그리고 심지어는 대중가요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. 내가 정말 작사가로서 이름을 떨쳐봐야 돼.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. 다양한 기업 정보실 등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문필력, 문장력, 글을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. 그것 없이 뭘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뭘 하든 간에 대학 시절에는 일단은 열심히 읽고 써야 되는데 다른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걔네들이 나중에 4학년 되면은 깨닫더라고요. 야, 내가 시, 소설의 기초를 튼튼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자책감. 그 시절에 가령 뭐 이후사의 청포도라든가
조지훈의 성무, 박목월의 나그네, 그 미당 서정주의 국화잎에서 같은 시가 예전에 지금도 애송시예요. 윤동주 씨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아마도 그 운율, 율격, 리듬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. 근데 요즘 시는 지나치게 길고 난해하고 이게 산문인지 운문인지 구분 지을 수 없는 그런 시가 많아요. 이건 독자들이 시를 떠나는 이유가 있다고요. 시 한 편 읽으려면 몇 페이지를 넘겨야 됩니다. 그리고 암송을 외울 수가 없어요. 그죠? 시는 입으로 이렇게 엎조릴 수 있는 것이 시일지인데, 그래서 그 생명력이 있는 시, 정말 애송시, 명시가 왜 지금까지도 일제강점기의 시가 읽혀지고 있는지를 지금 이 시대의 시인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저도 물론 긴 시가 상당히 많은 축에 들어가는데 제가 제 시를 외우는 게 없다니까요.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때 시는,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시를 자꾸 외게 해야 되는데, 프랑스에서는 무조건 이제 그 중등 교육을 마치면 시를 한 100편 정도는 외게 된답니다. 무조건 암송을 시킨답니다. 그래서 일상적으로도 이제 시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. 보들레르, 랭보, 베를렌 같은 시인이 학창 시절에 그냥 교과서에서 본 시가 아니라 내가 암기하는, 암송하는 시인 거예요. 그래서 정치가 정견 발표할 때도 시를 적절히 인용하기도 하고, 그게 일상생활화 되는데 시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는 그렇지 않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그 수험생 시절 공부했던 그 시들은 이게 다 이렇게 그 머릿속에 들어와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져요. 그게 시가 사실은 가야 할 길이 그것인데 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죠. 어떤 방법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독후감을 꼭 써오게 합니다. 이제 책을 이제 권하죠. 이거 과제다. 이거 와야 한다. 그러면 독후감 잘 쓴 게 있으면 이제 앞에 나오게 해서 읽히고 이 책에 대한 이런저런 사회 평가가 있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해했다. 어떻게 내가 받아들였다. 이것도 참 중요한데 참 잘 썼다.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그 학생은 그 다음번에 더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쓰려고 해요. 근데 자꾸 이제 책을 그냥 건성을 읽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해했다. 내가 지금 이제 한창 이제 20대 초반의 나이로 이 명작 고전을 어떻게 받아들였다. 그걸 갖다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청소년 소설이 감명 깊게 읽을 만한 청소년이 많지 않다는 게 좀 우리 전체적인 문학의 맥락을 봤을 때는 좀 빈약한 거예요. 예? 성장 소설 그런 것이 좀 더 많이 나와줬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문학이 필요한 게 아닌가. 문학은 상상력. 그동안 이세돌이가 싸웠던 모든 대국을 다 입력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 그 기계의 세계예요. 기계의 세계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, 뭔가 이야기를 창출해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들어냈던, 우리나라 전설, 민담, 설화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던 그 할머니들의 어떤 그 정신을 지금 이 시대 작가들이 이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기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. 이제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아무도 없어요. 정치가 하겠어, 사회학자가 하겠습니까? 통계학자가 하겠어. 문인들이 그걸 갖다가 꿈꾸고 일탈하고 기계 위에 이제 서야죠. 기계 복종하고 기계 밑으로 이렇게 고개 숙일 것이 아니라 그걸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지상에는 시인, 소설가일 겁니다. 언어의 힘으로써 또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문학인이 아니겠어요.